응답하라 노동인권 쥐벨리 미래보기 코스. 지난 이야기, 우리 밥상 뒤에 숨겨진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 그들과 함께 잘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위해 이주 노동자들도 행복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 쥐벨리 미래보기 5번째 코스.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에 방문하여 과거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그 노동의 가치를 느껴보자. 둘, 착지! 선 밟았어요. 나오세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 코스 공부하러 가셔야죠. 얼른 오세요. 내 차례인데 아쉽네. 우리 첫 코스에서 배웠었는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끈 가장 큰 주역이 누구라 그랬죠? 구로공단 노동자들요. 네, 맞습니다. 당시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재현해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전의 수출의 영상 모습과 실제 노동자들의 모습이 많이 달랐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해요. 당시의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많이 억압된 모습이었어요.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몰래 화장실을 다녀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가서 각혈과 폐병 등 많은 병에 걸렸다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병에 걸린 것이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당할 수도 있어서 그걸 숨기고 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네. 와, 방이 엄청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이곳은 쪽방 체험관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쪽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죠. 쪽방이요? 쪽방은 작게 쪼갠 방을 의미해요. 이 좁은 방 하나에 4명이 함께 살았어요. 그들의 임금 자체가 낮았고 그래서 따로 생활하기도 어렵기도 했습니다. 보통 주간 근무 2명, 야간 근무 2명 이렇게 나눠서 일했기 때문에 4명이 함께 사는 게 가능하기도 했고요. 근데 벌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작은 쪽방이 한 건물에 3, 40개씩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 마치 벌집 같다고 해가지고 이런 별칭이 붙은 거죠. 자, 이제 다른 체험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한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면 씻을 때도 불편했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씻기 위해서 이용했던 공동 세면장입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도 긴 줄을 서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 내용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 구로공단 노동자였던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에 그들의 생활상이 일부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가는 이 벌집에서의 생활을 굉장히 슬프고 외로운 기억으로 표현하고 있죠. 왜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1948년부터 추진되어 온 저임금 정책이 수출 중심의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던 1960년대에 심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저임금 정책이란 기업의 이윤 확대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생산성과 생활비에 비해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최소화해야만 했는데요. 이를 위해 시행된 정책이 바로 저고가 정책입니다. 쌀값을 낮춰 노동자의 식비를 줄이자는 의도였던 것이죠.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야 겨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쌀값을 낮춘다 해도 생활비가 모자란 건 똑같았죠. 무엇보다 농촌의 노동자인 농민들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 생활터전을 잃고 도시의 빈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난장이가 바로 그들인데요. 사람의 생명보다 비용과 효율이 중시된 사회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난장이가 되었고 그들은 끝없는 가난으로 내몰렸죠. 그들이 꿈꾼 세상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앞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구로공단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구로공단에는 이렇게 아픈 역사가 담긴 만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값진 결과요? 바로 지벨리 산업박물관인데요. 이곳에는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아직 개관 준비 중이어서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보여드릴 순 있을 것 같네요. 먼저 BYC 속옷의 전신인 한흥 메리아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바비 인형, 대규모 완구 공장을 건설한 삼성물산이 이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벨리 미래부위 코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런 평범하고 멋진 것들이 사실은 이 누군가의 힘겨운 노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앞으로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응답하라 노동인권 지벨리 미래부위 코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